자, 중단은 마무리 평면좌표 문항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부터 보시죠.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우리가 이렇게 수직선 상에 있는 두 점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은 여기 있는 큰 값 7에서 여기 작은 값 마이너스 4를 빼는 방법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즉 그 말은즉슨 그의 거리는 7 마이너스 4로서 결과 얼마? 11. 마찬가지로 2번에 대한 거리 또한 큰 값 6에서 작은 값 2를 뺀다는 식으로, 그래서 계산 얼마입니까? 4. 이렇게 해서 우리 각각 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자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거리는 거리인데 이제 평면좌표상에서의 거리를 구하라는 거예요. 자, 평면좌표상에서 거리를 구하는 방법은 여기 있는 이 x좌표의 차이를 통해서 우리가 직각삼각형의 밑변을 만들고요. 그치? 직각삼각형의 밑변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y좌표의 차이를 통해서 직각삼각형의 높이를 만들어 가지고, 그때 거리는 여기 있는 이 빗변의 길이로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풀어가는 것을 선생님이 추천드렸습니다. 자, 따라서 차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어떤 값에서 어떤 값을 빼도 이제 상관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양수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차를 말한다고.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를 써가지고 계산하면 얼마 하겠습니까? 여기가 3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5에서 3을 빼게 되면 여기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너의 거리는 여기 있는 빗변의 길이로서 따라서 얼마가 되겠다? 루트 9 더하기 4니까 13이 되겠다. 루트 13이 여기는 1번의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 되시죠? 마찬가지로 2번 또한 우리가 또 직각삼각을 그려요. 그려놓고 x좌표의 차이가 밑변의 길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얼마 되는 거야? 2가 되겠고, y좌표의 차이가 또 얼마 됩니까? 2가 되겠죠. 따라서 이때 거리는,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보다는 이제 b를 활용해야죠. 1대1 때 얼마? 루트 2. 그쵸? 루트 2. 근데 일자리가 2니까 2 루트 2가 우리가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 되시죠? 오케이. 다음. 자, 이제 두 점 수직선 상에서의 내분점과 외분점 구하라는 건데, 자, 이제 내분점, 외분점 공식을 여러분 충분히 외워져야 될 상태죠. 그리고 혹시나 잘 안 외워졌더라도 우리가 이때 A, B를 3대2로 내분한다. 그러면 이 3대2를 그냥 여기다 써버리고, 그 다음에 내분점 공식이 뭐였습니까? 그쵸. 여기 있는 내분하는 그 B를 갖다가 먼저 더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항상 여기 있는 앞에 있는 얘랑 크로스로 여기 있는 B랑 곱해지고요. 여기 있는 2랑 크로스로 여기 있는 마이너스 4 곱해진 이 순서를 좀 지켜줘야 돼. 항상 앞에 있는 게 먼저 여기 있는 대각선으로 곱해져 가는 거야. 그러니까 3이랑 6 곱하니까 얼마? 18. 그리고 더하기 2랑 마이너스 4 곱하니까 얼마? 마이너스 8. 이렇게 해서 하면 이게 내분점 공식이었죠. 그래서 5분의 10이 되면서 그 내분점의 좌표는 얼마 되겠다? 2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 되시죠? 그래서 이게 좌표기 때문에 정확히 쓴다면, 그때 내분점을 내가 P라 둔다면 그 P의 좌표가 2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게 훨씬 더 깔끔하겠죠. 무슨 말이콜? 오케이. 자, 외분 한점 이번에 Q로 접죠. 외분점 공식 뭐였습니까? 그렇죠. 이번에는 그 B로 먼저 여기 있는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빼주는 겁니다. 3 빼기 해주고, 마찬가지로 앞에 거를 항상 먼저 곱해주는 이 순서는 외부조도 동일하니까 지켜주시라고. 6, 3, 18이 되겠고, 이번에는 우리가 더하기 하나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8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지? 결과적으로 1분의 26이니까 26이 되겠네요. 따라서 그때 이 지점의 좌표는 Q의 좌표는 얼마 되겠다? 26이 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3번. 중점을 구하라는 말은, 자, 우리가 여기 있는 각각 A, B 두 지점을 1대1로 쪼개는 게 1대1로. 근데 1대1로 쪼갰다고 해서 그놈을 내분점을 1대1로 한 게 아니라, 이때는 우리가 중점 공식을 외웠죠? 여기 있는 여기 마이너스 4와 6 두 점을 더한 다음에요. 몇으로? 2로 나눠주면 우리가 중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얼마 되겠다? 1이 되겠다. 그래서 이것도 어쨌든 좌표이기 때문에 뭐 중점을 일반적으로 M으로 많이 둡니다. 그러니까 그 중점의 좌표가 1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은 이번에는 평면좌표상에서의 우리가 내분점, 외분점, 중점 구하라는 건데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동일하게 다 진행되는데 기억해 둘 거는 뭘 기억해라. 그렇죠. x좌표는 x좌표끼리, y좌표는 y좌표끼리 우리가 각각의 그 내분점과 외분점이 별개로 일어난다. 이제 이걸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자, 무슨 말이었냐면 우선 내분한 점의 좌표가 제 평면좌표 P라 잡을게요. 그리고
그 상태 x좌표끼리의 내분점을 쓰는 겁니다. 아까 같이 비슷한 공식을 그대로 쓰는 거야. 근데 이때 여기 있는 2와 2대 1로 한다 했으니까 이 분모는 2 더하기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항상 앞에 있는 2가 여기 있는 B의 X좌표에 먼저 곱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이 1이 A의 X좌표에 곱해져서 두 개를 뭐 한다? 더한다. 그래서 2 곱해보니까 10, 1 곱하기니까 2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 되니? 같은 방식으로 한 번 더 무슨 좌표에서 Y좌표에서 동일한 방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동일하게 2 더하기 1이 일어나고요. 2랑 마이너스 1랑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4, 1이랑 4랑 곱해지는데 덧셈이니까 플러스 4. 결과적으로 계산 한 번 더 할까요? 그놈의 좌표는 한 번 더 정리하면 3분의 10이니까 4, 0이 되겠네요. 한마디로 4, 0이 바로 3분의 a, b를 2대 1로 내분한 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무슨 말 되니? 오케이. 자, 외분점은 잠깐 파란색으로. 그 외분점 이번에 q로 잡을게. 그 q는 동일합니다. 아까 위에 하던 것처럼 이번에는 2에서 1을 먼저 뭐 해주시고 빼주시고 곱하지는 순서는 똑같아요. 그러면 10 빼기 2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마찬가지로 2 빼기를 해주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결과적으로 이놈을 한번 정리하면 그놈의 외부점 좌표는 자, 8, 마이너스 8이 되겠네요. 맞지? 오케이, 이런 식으로. 자, 중점 또한 마찬가지예요. 1대1로 내분 점이며 결과적으로 각각 x좌표끼리 더한 다음에 평균, y좌표끼리 더한 다음에 평균 쓰는 거야. 무슨 말이냐? 그놈의 중점의 좌표를 m이라 둔다면 여기 있는 2랑 5를 더한 다음에 그놈을 2로 나눠주고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4랑 마이너스 1을 이제 더한 다음에 또 2로 나눠주면 이게 바로 중점 좌표죠. 결과적으로 너를 정리하게 되면 그놈의 중점은 2분의 7, 얼마 되겠다? 1이 되겠다. 자, 어렵지 않죠? 여러분이 우선 물론 이것이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하면 더 좋지만 우리가 이런 간단한 계산 문제는 굳이 그림까지 안 가더라도 여러분이 충분히 풀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시죠. 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A, B, C를 세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 ABC가 이번에 각 A가 90 직각삼각형일 때, 90도인 직각삼각형일 때 A의 값을 구하라. 자, 우리가 먼저 어쨌든 간단히 그림을 그려봐야죠. 근데 그림 그릴 때 여긴 A랑 B의 좌표가 정확히 주어졌죠. 주어졌는데 굳이 A와 B를 우리가 이런 좌표 평면에 하나씩 하나씩 좀 디테일하게 찍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선생님이 항상 수업 시에 말했다시피 여기 있는 이 좌표들 간에 어떤 특성 관계가 있냐. 예를 들어서 뭐 X축과 수평을 이루냐 아니면 뭐 Y축과 수평을 이루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특징이 있을 때는 우리가 각각 그 좌표 평면상을 그려가면서 풀어갔지만 우리가 이와 같이 어떤 특별한 특징이 없을 때는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이렇게 직각삼각형 대충 그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얘가 90도니까 A 잡아주시고 우리 순서는 일반적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이때 각각의 좌표는 우선 찍어보죠. 여기가 1,1, 여기가 3,2, 여기는 A,5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어쨌든 우리가 직각삼각형을 활용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뭘 활용한다는 소리고 피타고라스를 활용한다는 소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각각의 이 길이와 여기 길이를 구한 다음에 이익까지 구해서 너의 제곱 더하기 너의 제곱은 여긴 너의 제곱 활용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어쨌든 각각 길이를 구하러 가보죠. 어쨌든 우리는 또 제곱을 할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각각 A, B의 제곱 그리고 A, C의 제곱 그리고 마지막으로 B, C의 이렇게 길이 각각 제곱을 바로바로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우선 이렇게 정확하게 값이 주어진 것끼리는요 우리가 이럴 때는 아까 우리 앞에 기본 문제 했던 것처럼 x좌표의 차이와 y좌표의 차이의 그 피타고라스 정리로 활용해서 할 거야. 무슨 말이 되지? 그래서 x좌표의 차이는 2예요 y좌표의 차이는 1이야. 지금 무슨 말이 되니? 오케이. 따라서 그놈의 결과적인 그 값은 얼마 되겠다? 5가 되겠다. 무슨 말이 돼? 다시 봐봐. A와 B를 거리를 구할 때 우리가 X좌표의 차이가 바로 2가 여기라고. 그 다음 Y좌표 차이가 1이 여기라고. 그러니까 여기 길이는 바로 얼마 되겠어? 그치? 여기 있는 제곱과 A는 제곱은 루트 5란 말이야. 무슨 말이 돼? 오케이. 근데 어차피 우리는 여기 이 AB 길이의 제곱을 구할 거니까 루트로 바뀐 5가 되는 거라고. 이해됐니?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누구야? 어, AC의 길이를 구할 때는 또 X좌표의 차이가 지금 A-1의 제곱으로 들어가는 거죠. Y좌표 차이는 4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16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지? 그 다음에 BC 같은 경우에는 A-3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Y좌표 차이니까 이제 3의 제곱이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이때 한 번 더 어떤 식이 만들어져야 돼? 그렇지. A, B의 제곱과 A, C의 제곱 한마디로 두 변의 제곱의 합이 나머지 B변의 제곱 합과 같다. 이런 식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리를 좀 해볼게. 우선 전개를 하면서 한번 해보죠. 이쪽 우선 여기 있는 이쪽을 전개하게 되면 우리가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에다가 16 더하면 17에다 5 더하니까 플러스 22가 되겠네. 맞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BC 제곱을 이제 정리하게 되면 A의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에다가 9 더하니까 18이 되겠죠? 오케이. A제곱 A제곱 이렇게 사라지고요. 자, 여기 있는 마이너스 A는 이쪽으로 18은 이쪽 위쪽으로 넘겨보죠. 그렇게 계산하게 되면 반대가 좋겠다. 쏘리. 반대로 하자. 그래서 마이너스 6A를 이쪽으로 22를 이쪽으로 넘기는 게 좋겠네요. 그러면 4A는 얼마 되겠다? 마이너스 4가 되면서 수용적으로 A 값 얼마? 마이너스 2란 값을 갖겠네요.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다음. 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같은 경우 먼저 A, B 두 점을 제공했고요. 그때 1번을 보시면 A, B의 같은 거리에 있고 Y축 위에 있는 점 P. 자, 이 지점에서 우선 Y축이라는 어떤 특징을 우리가 대놓고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좌표평면을 그리는 게 이제 맞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Y축 위에 어딘가에 P가 있어요. 정확히 모르겠지만 뭐 대충 여기 P가 있다 쳐. 마이너스 3,3이 뭐 대략 마이너스 4,3이 한 이쯤 여기를 A로 잡아보죠. A가 마이너스 4,3 그리고 B가 1,8이니까 한 이쯤 얘가 B가 지금 1,8인데 이때 AP의 거리와 BP의 거리가 서로 어쩐다? 같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별거 있나요? 있는 주어진 조건대로 이제 거리가 같다라는 식을 세워볼 건데 이때 이 P의 좌표를 어쨌든 우리가 Y축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놈의 얼마? 0, 그 다음에 그 Y-좌표는 모르니까 A로 잡는 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방법이겠죠. 무슨 말 됐니?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 각각 AP의 거리인데 이제 어쨌든 우리는 거리를 하게 되면 루트가 씌워졌기 때문에 제곱한 상태로 봐도 괜찮겠죠. 한마디로 BP 거리에 대한 제곱으로서 두 개가 서로 똑같구나라고 식을 세울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우선 AP에 대한 제곱 길을 바로 구해보죠. 방금 위에서도 또 동일하게 오분 문제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동일하게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또 x좌표의 차이니까 4가 되는데 그놈의 제곱이니까 16. 그 다음에 y좌표 차이는 우리가 a-3의 제곱이 되겠네요. 무슨 말이 되지? 마찬가지로 이번에 bp에 대한 제곱은 x좌표 차이는 1이니까 1의 제곱은 1이고 y좌표 차이는 a-8이니까 너에 대한 이제 제곱이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똑같기 때문에 또 전개를 좀 해봐야죠. 전개하게 되면 좌변은 a제곱 마이너스 6a 그리고 플러스 9에 더하니까 플러스 25. 그 다음에 우변은 a제곱 마이너스 16a 64에다 1더니까 플러스 65가 되겠네요. 맞지? 그럼 a제곱 a 세워지고요. 그럼 마이너스 16은 이쪽으로 25는 이쪽으로 넘기시면 따라서 10a는 얼마? 그렇죠. 40이 되면서 따라서 a 값 얼마 되겠다? 4가 되겠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p의 좌표 a가 4니까 따라서 p는 얼마 되겠다? 그렇죠. 0,4라는 좌표를 갖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바로 2번도 이어서 해보죠. 2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두 점 A, B에서 또 같은 거래 있는데 이번에는 Y는 X라는 위에 한마디로 직선 Y는 X가 우리가 이렇게 그려지죠? 원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기울기가 1인 직선 이게 바로 Y는 X였죠. 근데 이 지점에 Q가 있대. Q가 또 어딘가인지 몰라. Q가 어딘가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까 우리가 점을 찍었죠. 마이너스 3,3이 한 이쯤에 얘가 A예요. 그리고 B가 1,8인데 이쯤에 얘가 B예요. 그럼 Q가 한 대략 이쯤에 있으면 될 것 같거든. 대략. 그럼 이때 요 길이가 서로 어쩌다 같다. 동일합니다. 그럼 Q의 좌표를 어떻게 잡을 거야? 그렇지. 우리가 X좌표를 A 잡으면 Y는 X라는 특징상 그 X좌표, Y좌표 서로 어때야 돼? 이 같다라는 식이잖아. 그러니까 A, B로 잡는 게 아니라 A, A로 잡아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방법이겠죠. 그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AQ의 이제 제곱에 대한 값과 그 다음에 BQ 거리에 대한 제곱의 값이 서로 각각 구해서 두 개 서로 뭐하다? 또 같다라는 식을 세워가면서 문항을 풀어주면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이 되지? AQ의 제곱 구해보면 이때 A가 분명 좌표 한번 더 쓰면서 하죠. 마이너스 4,3 B가 지금 1,8이니까 또 X좌표의 차이가 A 플러스 4의 제곱 그리고 Y좌표의 차이가 A 마이너스 3의 제곱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BQ
x좌표 차이가 a-1의 제곱, 그 다음에 또 y좌표 차이가 a-8의 제곱. 됐죠? 가다 좀 정리를 좀 할 건데, 자 먼저 AQ 쪽부터 해보죠. A제곱인데 굳이 우리가 A제곱을 계산할 것까지는 없어 보여요. 왜냐면 어차피 이걸 두 개를 갖다 두면서 우변에도 A제곱 있거든. 그치? 그러면 A제곱을 서로 사였다고 생각하고 바로 계산하자. 그치? 그리고 어차피 동량까지 한번 계산해 볼까? 우리 할 수 있잖아. 자, 무슨 말이냐면 나랑 곱한 게 분명히 8A 나오고 나랑 곱한 게 마이너스 6A 나오니까 두 개 계산 얼마? 바로 2A가 나오겠죠. 무슨 말 됐니? 그죠? 여기 4의 제곱은 16, 마이너스 3의 제곱 9니까 플러스 25가 나오겠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너너 곱한 게 마이너스 2A이고 너너 곱한 게 마이너스 얼마? 16A니까 마이너스 18A가 나오고 각각 상수항 1과 64를 더하니까 또 65가 나오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따라서 여기 있는 요거 이렇게 넘겨주시면 20A는 얼마입니까? 40이 되면서 A 값이 얼마 되겠다? 2가 되겠다. 따라서 우리가 A가 2니까 최종적인 Q의 좌표는 A,A가 바로 2,2를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Q의 좌표는 2,2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다음 넘어가시죠. 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은 우선 두 점 AB가 있고요. 그때 두 점 AB의 3분을 그때 5대2로 내분한 점이 내분한 점 P라 잡죠? 그 점이 직선 Y는 너 위에 있다. 그러면 여기서 뭐 문제 풀이 단계는 이럴 것 같아요. 우선 내분점을 우리가 구하시고요. 그 내분점이 너 위에 있다 했으니까 그걸 갖다 뭐 하시면 대입하시면 뭐 스토리가 끝날 것 같은데? 그치? 자, 그럼 내분점 구해볼까? 자, 초보자들 그냥 우선 여기가 5대2로 한다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다 5대2를 그냥 써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 내분점을 구할 때 여기 있는 5와 2를 먼저 뭐 하시고 더하시고 그 다음에 5가 먼저 8과 곱해지고 2가 그 다음에 1과 곱해지는 그런 스텝을 좀 밟으십시오. 5, 8에 40, 2 곱하기니까 2가 되겠고요. 맞지?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y좌표 또한 동일한 방식으로 5 더하기 2 쓰시고 5 곱하기 5 하시면 얼마? 25. 2 곱하기 마이너스 2 하면 얼마? 마이너스 4. 결과적으로 그놈의 한 번 더 깔끔하게 하면 그 p의 좌표는요 7분의 40이니까 6, 7분의 21이니까 3이 되겠네요. 맞죠? 그런데 여기 있는 p 6,3이 어디? 바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 위에 있다 했으니까 그대로 x좌표 y좌표 각각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3은 마이너스 6 플러스 a가 되면서 따라서 a 값 얼마 되겠다? 9가 되겠다.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시죠. 자, 8번 보겠습니다. 8번은 A, B, C를 꼭지만 삼각형 A, B, C의 무게중심 그놈이 1,3이래. 자, 이거 우리 무게중심 공식을 알면 너무 쉽죠? 우리가 C 좌표를 그냥 뭐 뭔지 모르니까 뭐 A, B로 잡을게. 그러면 우리가 무게중심 공식 뭐였습니까? 그렇죠. 무게중심은 여기 있는 6과 1과 여기 있는 A 한마디로 X좌표끼리의 평균 한마디로 6 더하기 1 더하기 A를 하신 다음에 그걸 몇으로? 그거죠. 3으로 나누면 됐죠.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마이너스 3과 9와 여기 있는 b를 더한 다음에 또 3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 더하기 9 더하기 b를 이렇게 3으로 나눠주시면 그게 바로 무게중심의 좌표를 만들어내는 거였죠. 따라서 여기 있는 이 값이 바로 몇 컴마 몇이야? 바로 1,3이 돼줘야 된다는 거야. 1,3.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3분의 7 플러스 a가 1이 되려면 따라서 a는 얼마 하면 됩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4면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3분의 6 플러스 b가 3이 되려면 b는 얼마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b는 3이면 되겠다. 따라서 c의 좌표를 구했으니까 최종적으로 c의 좌표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3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자 다음. 자,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은 t가 0과 1 사이일 때 두 점 a, b가 있는데요. 그때 3분 a, b를 갖다가 t 대 1-t로 내분하는 점은 제 1사분면이겠대요. 그럴 때 t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 자, 우선 1사분면에 있다는 말에 대해서 우선 여러분이 분명 1사분면에 각각 부호는 x좌표도 플러스 y좌표도 플러스가 되는 거 아시죠? 오케이. 그걸 우선 베이스로 깔고 한번 시작을 해보죠. 우선 우리가 어쨌든 내분점이 1사분면에 있다 했으니까 우리가 또 t 대 1-t 얘가 t 쓰시고요. t 쓰시고 얘가 1-t를 쓴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공식을 좀 적용하죠. 그때 그 내분점 좌표를 p라 둔다면 우선 우리가 x좌표부터 계산해 볼까요? 우선
t와 1-t를 더하면 그 결과 얼마 나옵니까? 그렇죠. 1이니까. 어차피 우리가 1이라 쓰시고요. 그 다음에 t가 먼저 1과 곱해지고 1-t가 -3이랑 곱해지면 되겠죠. 한 번 더 쓰죠. t 그 다음에 -3의 1-t 마찬가지로 분모는 1이 되겠고 분자의 x좌표가 아니라 이번엔 y좌표죠. 그럼 너는 7t 그 다음에 나랑 또 계산해주면 -5에 얼마? 1-t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맞니? 오케이. 그 상태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위에 p의 좌표를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여기 -3과 -t가 곱해지면 플러스 3t가 되면서 4t-3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너랑 곱해지면서 12t 그리고 -5가 되어 있습니다. 맞지?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이 네 분점의 좌표가 둘 다 일사분면에 있어야 되기 위해서는 둘 다 플러스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4t-3이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럼 너를 정리하게 되면 t는 몇보다? 4분의 3보다 크겠고요. 마찬가지로 12t-5를 0보다 크다 잡으면 t가 얼마? 12분의 5보다 크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주의할 것은 t의 범위를 찾는 데 있어서 t는 기본적으로 몇보다?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니까 이 세 개에 대한 공통 범위를 찾아야만 우리가 최종 조건이 되겠네요. 무슨 말이 맞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수익수 한번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제가 0이 여기 있고 1이 여기 있다 치고요. 자, t는 0과 1 사이입니다. 그 상태에서 t가 4분의 3보다 크겠으니까 4분의 3은 자 12분의 5보다 더 오른쪽에 있죠. 그러니까 12분의 5를 대략 이쯤에 있다 치자고. 그럼 4분의 3은 이쯤에 있을 거야. 그럼 12분의 5보다 크고 4분의 3보다 크니까 최종 범위는 얘가 되겠대. 결과적으로 최종적인 t의 범위는 4분의 3보다 크고 몇보다 1보다 작다라는 우리가 범위가 나오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자, 10번 보겠습니다. A, B 두 점이 있는데요. 이때 3분 A, B를 2대 3으로 또 외분하겠대요. 그때 그놈의 좌표가 -7,6이다. 간단해 보이죠? 우선 우리가 하던 대로 또 외분하는 그 점을 이번에 Q로 잡을게. 그리고 그 지점 2대 3이라 했으니까 또 2대 3을 여기다 쓰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자 외분점 Q는요. 우선 2에서 3을 빼죠. 2 빼기 3. 그 다음 항상 2를 먼저 곱해주고 그 다음에 3을 여기다 곱해주는 이 순서를 좀 지켜줘라. 그래서 2B 마이너스가 우선 기본적으로 깔리는 거야. 거기다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3이 되겠지. 무슨 말 되니? 오케이. 마찬가지로 y좌표 2 빼기 3분의 2랑 마이너스 3 곱하니까 마이너스 6 3이랑 a 곱하면 3a인데 이걸 빼달라고 했죠. 자, 됐습니다. 그러면 이 값이 바로 얼마? 이 값이 바로 마이너스 7. 이 값이 바로 얼마? 6이라 했기 때문에 뭐 어렵지 않게 한마디로 자 이렇게 쓰죠. 마이너스 1분의 2b 플러스 3이 마이너스 7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죠. 2b 플러스 3 자체가 7이 되면 되니까 b 값은 얼마? 2가 되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얼마야? 이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a가 이번엔 6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죠. 여기 이 값이 a 값이 얼마 되면 되겠습니까? 0이 되면 되겠네요. 따라서 우리가 최종 찾고 싶은 a 값, b 값 다 구했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되겠다. 자, 다음. 자, 11번은 두 점 AB가 또 주어졌고요. 직선 AB 위에 있는 이번에는 선분 AB의 길이와 BC의 길이가 이렇게 3배 차이 난다. 뭐 그런 내용인데 자, 요거는 여러분이 살짝 살짝 이걸 해부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우선 이거를 갖다가 단순하게 생각하기에는 요 표현을 우리가
외분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몇 대 몇으로? 4대, 자, 여기 3이고 1이었잖아. 4대 몇으로? 1로. 자, 다시. 여기가 4입니다. 여기가 지금 몇입니다? 그렇죠. 1입니다. 그래서 4대 1로 뭐한 점이다? 외분한 점이다. 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 가능해. 자, 첫 번째 다시. 자, 아까 빨간색으로 쓸게요. 빨간색 내분점 C에 대한 좌표를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A가 있고 그 다음에 B가 있을 때 몇 대 몇으로? 그렇죠. 2대 1로 내분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연두색으로 이번에 C1이라는 외분점에 있는 좌표는 A가 있고 B가 있는데 그 지점 몇 대 몇으로? 그렇죠. 4대 1이라는 외분점으로 우리가 식을 구해낼 수 있는 거라고. 맞지?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구해보자고. 자, 내분점 같은 경우 2대 1이기 때문에 2가 먼저 B X좌표, 1이 또 이번엔 A의 X좌표에 곱해지는 거야. 어차피 내분점이니까 두 개를 더하겠죠? 2 더하기 1분의, 자, 2랑 5랑 곱하니까 10, 1랑 마이너스 4 곱하면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2 더하기 1분의 2랑 8 곱하니까 얼마? 16. 1이랑 2 곱하니까 플러스 2. 그래서 하면요. 그때 C의 좌표는 3분의 6이니까 2, 3분의 18이니까 6이 되겠네요. 맞지? 그 다음에 이번에 C1에 대한 그 외분점 좌표는 자, 좀만 이렇게 쓰자고. 자, 우선 4에서 1을 빼죠. 4에서 1을 빼게 되면 쓰자. 4 빼기 1분의 4랑 이제 B의 X좌표 곱해지니까 20, 그 다음에 2랑 마이너스 4 곱했는데 또 그놈의 부호 반대니까 플러스 4가 되겠죠. 무슨 말이 되죠? 마찬가지로 4 마이너스 1분의 4랑 8 곱하니까 32, 그 다음에 1과 2를 곱한 다음에 빼면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그놈에 대한 좌표는 3분의 24니까 8, 3분의 30이니까 10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따라서 C의 좌표는 이렇게 두 가지 나옵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2,6과 8,10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다. 자, 됐죠? 다음. 자,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같은 경우는 세 점 A, B, C가 주어졌는데요. 그놈을 꼭 집어넣는 삼각형 A, B, C가 있는데 그때 외심의 좌표와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를 구하라 뭐 그런 내용인데 자, 우선 여러분이 이 삼각형 ABC를 이제 단순하게 그려서 이제 바로 이제 풀어 나가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때 우리가 바로 하는 것은 조금 비추해요. 우리가 이렇게 삼각형이 주어졌을 경우 여러분이 한 번 더 체크해 볼 것은 그 각각에 대한 삼각형의 길이들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단 말이야. 왜냐하면 그 길이를 확인했을 때 어떤 경우는 이등변 삼각형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정삼각형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렇죠, 직각 삼각형일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특징이 있는 삼각형이라면 우리가 풀이 방식이 훨씬 더 간결해지기 때문에 길이를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하는 걸 더 추천해 드려요. 무슨 말이냐면 먼저 AB의 길이 한번 구해볼게. AB 길을 구하면 X좌표의 차이 6, 그러니까 36, 그리고 Y좌표 차이니까 얼마입니까? 그렇죠. 2의 제곱이니까 4가 돼서 루트 40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AC를 구해볼게요. AC X좌표 차이의 제곱이니까 4, Y좌표 차이의 제곱이니까 16이 되겠네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루트 20이 되겠다. 그 다음에 BC 같은 경우에는 X좌표 차이 제곱이니까 16 더하기 Y좌표 차이 제곱이니까 4, 그래서 루트 20이 된다고. 무슨 말이니? 그럼 이게 어떤 식의 특성이 있어? 그렇지. 여기 있는 AC의 제곱과 너를 다시 AC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은 한마디로 AB의 제곱이 나와버리죠. 이게 바로 뭡니까? 그렇죠. 직각삼각형이란 말이야. 여기서 B변 AB를 뭐로 하는? B변으로 하는 그런 뭐가 나온다? 직각 삼각형이 나온다.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림 그려볼까요? 여기가 A가 있고 여기를 다시 이 정도로 잡자고. 이 정도로 잡읍시다. 이렇게 얘가 A, B, C로 잡아주신다면 이때 여기가 빗변이 되면서 우리가 이런 직각삼각이 그려진 상태라고. 그럼 이 상태에서의 우리가 외 접원이기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원을 하나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 그릴 수 있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직각삼각형의 외 접원의 중심은 어디에 있다? 그렇죠. 외심은 어디에 있다? 그렇죠. 빗변의 중심에 있다. 빗변의 중점에 있다. 오케이? 빗변에. 그래서 여기 있는 연놈의 길이와 연놈의 길이가 서로 어떻게 된다? 같아진다. 오케이? 그러면 분명 뭐라 돼 있냐? 우리가 AB의 길이가 지금 루트 40이기 때문에 얘는
꺼내면 2루트 10이야. 얘가 2루트 10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놈의 반지름은 벌써 구했죠? 반지름 얼마가 됩니까? 그렇죠. 루트 10이 되겠죠. 절반이니까 루트 10. 맞아. 그리고 여기 있는 빗변의 중점이 바로 우리가 저번에 중심 외심의 좌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A 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2,3, B 좌표가 지금 4,5였죠. 그놈에 대한 중점을 구하시면 바로 구한 거죠. 그 바로 중점 더한 다음에 평균 그러면 2분의 한번 쓰죠. 4-2 그리고 2분의 5 더하기 3 그래서 좌표는 얼마 되겠습니까? 그렇죠. 몇 컴마? 1,4가 되겠다. 그리고 그때 반지름은 얼마 되겠다? 반지름은 루트 10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외심의 좌표와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네, 자 다음. 자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같은 경우 여러분 문제를 한번 좀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있는 슬기는 1분당 60의 속도로 오고 있고요. 현재는 1분당 80의 속도로 이쪽 방향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두 사람이 가장 가까워지는 지점이 도대체 몇 분일 때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제 우리가 그 분을 갖다가 t로 잡는 순간 슬기가 t분이 흐르면 이만큼 올 텐데 그 이만큼 거리는 바로 60t만큼 오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오케이. 현지는 얼마가 되겠어? t분 동안 얼마? 80t만큼 오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 되니? 그럼 이제 우리가 그때 각각의 남은 길이를 이제 표기를 하게 된다면 그때 남은 길이는 우리가 단위 자체가 지금 미터로 표기되고 있기 때문에 킬로미터를 살리지 말고요. 우리가 킬로미터를 미터로 바꿔서 1000-60t가 남은 거리가 될 거고 여기 이쪽 거리는 1000- 얼마? 80t가 남은 거리가 될 겁니다. 무슨 말이 됐지?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각각 이 지점에서 친다면 이때 이 지점이 슬기, 이 점이 현지가 됐을 거야. 그때 거리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직각삼각이 그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직각삼각에 해당되는 한마디로 무슨 피타고라스에 대한 빗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그치? 그럼 이 길이가 바로 최소가 된 지점을 찾고 싶은 거야. 여기서 여러분이 추가로 알아둘 것은 거리가 여기 O에서 오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멈추는 게 아니라 O를 뚫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더 내려올 수도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 T의 범위는 어 0보다 크기만 하면 됩니다. 0보다 크고 특별히 추가 얼마보다 작다라는 조건은 굳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한번 식을 세워보죠. 우리가 어쨌든 그 거리를 갖다가 뭐 그냥 t로 더 볼게. t는 루트 여기 있는 1000-60t의 제곱 더하기 1000-80t의 제곱이 나오겠죠. 계산이 지금 좀 어마어마하죠. 그래도 우리가 하나씩 해볼게요. 루트 자 우선 60t의 제곱과 80t의 제곱을 하게 되면 3600에다가 6400 나오거든.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 나옵니까? 그렇죠. 10,000t의 제곱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너너 곱한 거의 2배니까 마이너스 12만. 너너 곱하면 마이너스 16만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하시면 마이너스 얼마? 28만 t가 나와요. 맞지? 그 다음에 각각 여기가 1000이랑 1000을 각각 제곱해주면 100만이 되겠죠. 100만. 100만에다가 곱하기니까 그래서 200만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됐니?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 d가 최소가 되기 위한 소리는 여기 있는 이 값 자체가 최소가 되면 되는 거잖아. 한마디로 몇 참수야. 그렇지. 너를 이 참수로 두고 이 참수의 최소값을 구하러 가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게 아래 볼록인 이 참수가 그려지겠죠? 그리고 최소값은 당연히 특정 범위가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지점, 여기 있는 이 지점이 바로 최소값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점 바로 무슨 축? 대칭 축 지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칭 축 구하는 공식 정도는 충분히 알잖아. 그래서 t는 여기 있는 만의 2배니까 2만분의 여기 있는 마이너스 28만에 대한 부호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그냥 28만이 되겠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A 계산 얼마 나옵니까? 약분해서 14가 나오겠네. 14. 그래서 t가 14일 때 우리가 최소값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t 자체 한마디로 그 분을 구하려기 때문에 t 값은 얼마 되겠다? 14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최종적인 답이 되겠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다음. 자,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은 뭐 오른쪽 그림과 같이 ABC를 제공했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삼각형 ABC에서 각 A의 이등분선과 변 BC가 만난 지점의 좌표, D의 좌표, 이 지점의 좌표를 구하라 뭐 그런 내용인데
자, 우선 한번 해보죠. 우선 우리가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단순하게 우리가 각이등분 분선에 바로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야. 이 삼각이 도대체 어떤 삼각형인지 먼저 여러분이 캐치를 하시는 게 맞죠. 그럼 이게 어떤 삼각형이냐? 각각의 길이를 구해보면 되겠지. 그러면 AB의 길이, AC의 길이, 그리고 BC의 길이를 한번 구해볼 거란 말이야. 그럼 AB의 길이 구해볼까요? 자, AB는 루트 x좌표의 차이의 제곱 1 플러스 y좌표의 차이의 제곱이니까 얼마입니까? 그렇죠. 8의 제곱이니까 64가 되겠다. 맞지? 그럼 루트 65. 그 다음에 AC의 길이는 이제 마찬가지로 x좌표의 차이의 제곱이니까 얼마? 그렇죠. 49. y좌표의 차이의 제곱이니까 16이 되면서 그렇죠. 루트 65가 되겠네. 오케이. 우선 AB와 AC 길이가 같다는 걸 우리 확인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누구? BC의 길이를 구하게 되면 BC는 자 x좌표 차이가 얼마입니까? 8이죠? 그러면 64. y좌표 차이가 4니까 더하면 16. 그래서 루트 80. 이쪽 BC랑은 특별히 관계는 없네요. 그 말은즉슨 AB와 AC의 길이 같은 모든 삼각형이다.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걸 먼저 여러분이 캐치를 해야 됩니다. 맞지?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등변 삼각형의 특징이 이제 여러분이 이런 성질을 알고 있어야 또 문제가 수월하게 흘러간다고. 분명히 각이이등분선, 이등변 각이이등분선은요. 우리가 빗변을 뭘 한다? 그렇죠. 수직 이등분 한다. 뭐 한다? 수직 이등분 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빗변이 아니라 마주본 대변을. 오케이.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지점 D의 좌표는요. 뭐 대놓고 수직 이등분 한다는 소리는 여기 있는 뭐야? 점 B와 점 C의 뭔 점이 되겠다? 중점이 된단 말이잖아. 중점. 그러니까 다 끝났죠. 이 T의 좌표는요. 여기 있는 B와 C의 중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와 6을 더하면 4인데 그걸 2로 나누니까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3과 1을 더하면 마이너스 2인데 그걸 또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1이 되면서 끝났어요. T의 좌표는 그냥 2,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무작정 접근하지 말고 각각의 어떤 삼각형인지에 먼저 탐구가 필요하다. 그러면 훨씬 더 간결한 계산식이 나올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